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쏠릭이 오늘 밤부터 전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 해안 어민들은 어선을 긴급 대피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태풍으로부터 쌀 한 톨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금남로 사가형 격장이 신축 오피스텔과의 지하 통로 연결을 멋대로 약속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서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실무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태풍 쏠릭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남 서남해안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길목에 있는 가거도 주민들은 어선들을 육지로 올려놨고 다른 항포구에도 피항하는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쏠릭의 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들은 소형 어선들을 육지로 올리는 등 긴장감 속에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어선들, 잠배들은 여기 인양을 해가지고 육지로 다 끄집어 올렸고요. 그리고 좀 큰 배들은 다 피항을 해서 지금 피항 중에 있습니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도 해상 크레인을 흑산항으로 옮기는 등 태풍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포항 등 도내 각 항포구에는 태풍을 피해 어선들이 긴급 피항하고 있습니다. 정박된 어선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로 묶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제조업체들도 선박 고박과 시운전 선박을 피항시키는 등 태풍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휴가 중인 공무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난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시간대별로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에 설치했던 그늘막을 철거하고 재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은 강풍과 함께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오는 23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목포 지방에서 제일 가까운 시기는 23일 낮 정도 되겠으며 태풍의 오른쪽인 목포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겠습니다. 태풍 쏠릭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농민들은 쌀 한 톨이라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6년 전 태풍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던 바다 양식장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 아직 채 짙어지지 않은 변원 위로 농기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추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걱정인데 태풍 피해까지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에 한 5일 정도 앞당겨졌고요. 또 태풍 때문에 조생종배는 일찍 수확이라도 하지만 일반 중만생종 벼를 심은 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시기 수확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데 바람에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면 배에서 또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상태면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죠. 지금 막 이삭이 피어 나오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을 맞게 되면은 등수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되죠. 양식장이 밀집한 바닷마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장 등 완도에서만 5,5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던 2012년 볼라벤 이후 가장 걱정되는 태풍. 폭염을 막기 위해 전복 양식장 위에 덮어뒀던 차광막이 바람에 찢길세라 서둘러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을 육지로 다 인양하려고 포크린도 준비 다 해서 와 있고요. 이 차광막이나 이런 건 다 걷어들였고 땄줄이나 이런 거 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써 일궈온 땅농사, 바다농사가 일순간 망가지지는 않을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소식에 농어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 중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한 태풍이라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서시죠. 현재 태풍은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점점 서해상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내일 오후 3시쯤 광주 서쪽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가로수나 전신주, 공사 현장의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맑은 모습인데요.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이 33도, 영암은 34도를 보이겠고요. 곡성이 34도, 광양도 34도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금남로의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건설사가 광주 최초로 지하철역과 오피스텔을 직통으로 연결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서명했다는 확약서도 광고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약서를 살펴봤더니 권한도 없는 지하철 역장이 제멋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광주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입니다. 광주 최초로 지하철역과 오피스텔을 연결하는 직통 설계를 반영한다고 홍보합니다. 금남로 사가역 지하 만남의 광장과 오피스텔 지하를 잇는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업무 확약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업무 확약서가 이상합니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아닌 하위 간부에 불과한 금남로 사가 역장의 서명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하철과 건물의 연결 통로를 만들려면 광주시와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채 쓰여졌습니다.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가 공문서처럼 광고에 활용된 겁니다. 구청에서 연결 통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어디에서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그 협약서에 담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금남로 사가 역장 한모 씨는 확약서에 서명한 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지하철역이 연결되면 철도 이용객이 느는 효과가 기대돼 건설사 대표가 만들어온 확약서에 윗선 보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겁니다. 너무 좀 미숙했고 늘 괴물에서 회사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 확약서가 광고용으로 활용됐다는 사실도 1년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가 최근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뒤에야 관련 광고 행위를 멈추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건설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해당 역장의 단독 확약서 서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데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군공항 대책은 제외한 채 민간공항만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은 쉬운 문제만 풀고 복잡한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이라며 협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공항 문제에 대한 양시도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도 상생과제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5월단체 대표자들이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표자들은 다음 달 14일인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설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재촉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을 앞두고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시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첫 사업비로 따내기 위한 겁니다. 다음 달 3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25명과 국토부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포럼을 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달빛철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6조 3천억 원이 투입돼 191km의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됩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달릴 경우 광주를 출발해 1시간이면 대구에 도착합니다. 도로 말고는 오가기 힘든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구조 역시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1,300만 명 규모의 남부 신경제권이 구축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영호남 소통이 촉진됩니다. 달빛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한다면 남북철도와 연결되면서 영호남도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동해선과 연결되고 결국은 유라시아 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민선 6기 때인 지난 3월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추진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책사업으로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집단 방문한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시장 때 결정한 도시철도 2호선을 왜 다시 공론에 붙이냐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단체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참여 예산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40개 100억 원 규모의 시민 제안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사업에 20억 원, 복지건강 분야 8개 사업에 14억 원 등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오는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20일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9월 말 10월 초로 못 박았던 공론화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공론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가장 부딪혔던 부분 어떤 부분이죠? 예,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은 이번 공론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그리고 뭘 공론화할 것인지 의제 설정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광주시는 갈 길이 머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그다음에 의제 기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민사회가 말하는 수기형 공론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시민 모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현안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 경제성,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시민 한 250명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찬반 의견도 듣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방식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의 축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시는 공론화 방식이 꼭 수기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새로운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시민사회는 따를 분위기인지 아니면 다른 반대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공론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시민 배심원 제도라든가 공론조사, 뭐 합의회의, 뭐 시나리오 워크숍 이렇게 다양한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공론화를 할 것이냐는 그 공론화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의제의 특성, 참여자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 의미의 공론화는 이해 당사자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기적으로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여론조사는 공론화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찬반 양측이 서로 합의해서 방식과 의제에 합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공론화를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오히려 공론화를 하면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이 도시철도 2호선 외에도 시민 여론 수렴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광주에 유독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어둥산 관광단지 조성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 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공론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가 뭐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안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어둥산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네. 이런 데에는 좀 공론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광주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론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론화 사례가 꽤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데 올평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공론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시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 BRT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창원시는 공론화를 정책 결정기구로 아예 도입을 해가지고 현안인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이라든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김해시나 전주시도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공론화를 제도로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전 광주 무진대로에 쏟아진 공사 자재용 금속 핀의 타이어가 망가진 차가 59대로 늘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2.5톤 화물차에서 떨어진 금속 핀에 승용차와 화물차 59대가 타이어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운전자 66살 마모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심야에 50대 낚시객이 다른 낚시객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에서 갈치 낚시를 하던 67살 박모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복부 등을 다친 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56살 송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송 씨를 쫓고 있습니다.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요즘 몰래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도로. 운전자가 1톤 화물차에서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를 인도 위에 버리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 등 추적 끝에 잡힌 사람은 대불산단의 한 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한여름 열기가 일찍 달아오기 시작한 오전 대불산단. 한적한 길가나 공한지면 어김없이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물론이고 폐가전제품, 폐가구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주일이면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50m들의 봉투 150개가 넘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막 청소하고 돌아서면 이렇게 튕기고 가요. 그런 것도 너무나 불편하대요, 솔직히. 취약지를 중심으로 감시용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감시 카메라 5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 전남 서남권 대표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노인 가구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스안전시설도 함께 점검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해 노인 가정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점검을 통해 낡은 고무호스는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자동 차단기도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끼리 대결하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 대회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지스트 AI 데이 행사로 마련된 이번 게임 대회에는 지스트 팀을 비롯한 세계 최강의 스타크래프트2 AI들이 참가해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이번 행사에서는 AI 실용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스트 교수들과 스타트업 업체들의 연구 성과물도 전시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 있는 손 선풍기 12종 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종의 제품에서는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측정되기도 했는데요. 전자파 영향을 덜 받으려면 손 선풍기를 최소 25cm 이상 거리에서 사용하고 이용 시간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의 전자파 발생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컵을 쌓는 경기 스피드 스택스 국내 예선전이 오는 26일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세계 챔피언 최연종, 김시은 스태커의 컵쌓기 솜씨와 전국 370여 선수들의 실력도 볼 수 있고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컵쌓기 이벤트, 릴레이 미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대촌 전통문화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명나는 구판이 열립니다. 시작굿인 도깨비굿은 예로부터 결혼한 여성들이 참가해 유교 사회의 틀을 흔들었던 굿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답답한 일상을 뒤엎는 해방과 난장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 홍보대사에 가수 겸 배우 진영 씨가 선정됐습니다. 재단 측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비엔날레를 알릴 수 있는 스타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영 씨는 보이그룹 B1A4의 리더이자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을 통해 차세대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 중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한 태풍이라고 하니 많은 걱정이 앞서시죠. 현재 태풍은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점점 서해상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내일 오후 3시쯤 광주 서쪽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가로수나 전신주, 공사 현장의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리 철저히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까지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면서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이 33도, 영암은 34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34도, 여수는 32도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태풍과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바다의 물결이 5m에서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박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좋겠고요. 또 해상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면서 잠시 낮 기온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낮 기온 오르면서 이달 말까지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